오늘 새벽인가요? 예, 하여튼 미국 지수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리테일 세일이 예측치는 1.1이었는데 전월 대비 증가율이 여기 5.9, 5.3이라고 나왔습니다. 5배 나왔죠, 5배. 그 다음에 PPI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0.2 정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됐는데 1.3이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사실 산업 생산 자체는 기대치보다 높긴 나왔지만 그렇게 크게 높다라고 보기엔 그렇고요. 가동률도 사실은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얘네가 문제가 생겼는지 차트가 잘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깨져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직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동률은. 전체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일부 안 좋은 적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리테일 세일 쪽을 좀 보면 이거 그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사이트거든요. 거기에 차트로 보여드리는 걸 보면 앞에서 보신 5.4, 5.3, 5.9는 전월 대비고요. 얘는 전년 동월 대비인데 여기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여기거든요. 근데 전년 동월이니까 2020년 1월이잖아요. 2020년 1월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좋게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일단 지표 자체로 그냥 보면. 그런데 좀 보면 여기서 볼 게 이건데요. 이게 컨트롤 퍼체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지표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리테일 세일 중에서 자동차 혹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석유, 주류, 그러니까 가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빌딩 퍼미션, 머티리얼스, 그러니까 건축자재나 이것도 빼고 이제 우리가 외식 같은 거 나가서 먹는 거, 그 다음에 드링킹 플레이스니까 뭐 음료 같은 거, 술 같은 거 이렇게 먹는 쪽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제외한 거니까 별도로 돈을 들여가지고 뭐 생활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좋은 삶,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한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생활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것들만 딱 뽑아서 그 부분이 얼마나 증감이 일어났나를 보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2월 달에는 급락했었잖아요. 이게 그 결과로는 실업수당이 추가로 추가로 주던 것이 끝나거나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막 줄었었던 게 12월 말에 그 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로 자금을 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1월 달에 그 부분이 대규모로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 그런 부분들을 축적한 부분으로 많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내가 음식 꼭 필요한 뭐 음식료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쌓는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PPI 얘기를 드렸는데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분의 우려가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얘기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1.2%를 아주 빠른 속도로 뚫고 여기 보면 1.1을 뚫으러 갔다 못 뚫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뚫고 1.3%를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어제 미국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 영향 때문에 사실 시장이 한번 출렁했어요. 어제 시장 출렁인 게 저것 때문에 출렁인 건데.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출렁였거든요, 세게. 그리고 유럽 시장도 따라서 맞물려서 세게 출렁였는데 미국 시장은 데일리로 볼까요? 초반에는 세게 내려갔었습니다. 초반에 다우는 좀 덜 보이네요. S&P 500 볼까요? 초반에 쭉 빠졌다가 후반에 다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고 S&P하고 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호재도 악재도 막 섞여 있는데 호재라고 남아있는 거는 바이든 통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통과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통과가 진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그 눈으로 지표상으로 경제 지표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시장이 제롬 파월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안 해도 화들짝 일시적으로 놀랄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번에 그러니까 어제 시장 움직임, 시장 투자자들의 움직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현금 포지션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를 보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 볼까요? 한 달로 보면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점을 뚫었다가 장중
다시 끝났는데 일봉으로 놓고 보면 계속 이 지지 라인을 뚫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근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테슬라의 동생이 좀 일부 팔았다 그랬고, 임원 중에 일부가 매도하고 장기 옵션을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또 뉴스 보도가 나온 게 브리지워터가 테슬라 전량 매각했다고, 보유 주식을 전부 다 털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향후 올라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죠. 뭐가 추가로 나와서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올 초에 작년 실적 발표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발표가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기는 1280배라고 퍼가 나왔고, 지난번에 보거나 900배 정도 나왔었죠. 하여튼 굉장히 높은 퍼 배수를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당겨서 밑으로 내려줄 수 있는 요인이 있겠느냐, 매출 급증이나 이런 것들. 당장 국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테슬라 자동차 보조금 가격을 깎았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그 자동차 가격을, 물론 그게 보조금까지 합하게 되면 긍정적이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깎지 않고도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판매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낮아진 거죠. 그것도 그렇고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의 2위에 몰렸다는 것, 그 다음에 중국이 이 테슬라를 가지고 약간 그 미국의 보복 정책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뭔가 자꾸 테슬라를 건드리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테슬라가 과연 기대치만큼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는 계속 찍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 나온 게 이항이죠. 60% 폭락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공매도 전문 미국의 헤지펀드에서 이것도 다 두줘봤더니 이거 가짜다, 이거. 가짜가 훨씬 많다. 그래가지고 아래로 곤두박질 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대규모로 때렸고, 그래서 이제 60% 폭락했다고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반등을 했습니다. 일부. 여기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가 60% 정도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결과적으로 이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그 공매도한 헤지펀드에서 제시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명을 할 것인지가 논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니콜라처럼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니콜라는 결과적으로 그걸 반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반박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밀려 내려간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기가 어떻다라고 리포트를 그러니까 어떤 IR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어디까지 점검이 가능하겠느냐, 애널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보는 애널이라면 그런 것들을 눈에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겠죠. 근데 공매도를 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진짜인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캐겠죠. 그래서 실제로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걸 다 찾아내겠죠. 그런 관점에서 신생기업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업 투자할 때 포지션을 너무 극대화해서 투자한다거나 초입에 들어가지 못하고 급등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개미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 주식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코로나 팬데믹 관련 이후에 세게 달려온 주식들을 한번 볼게요. 그것 중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사가 나왔는데, 요번에 이건 예전에도 AMD 애플인가요? AMD에서 삼성전자의 5나노 칩셋을 생산을 의뢰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다가 아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이 AMD하고 엔비디아가 TSMC에서 5나노, 5나노 칩셋을 만드는 대부분이 애플에서 생산을 몰고 가서 AMD하고 엔비디아 쪽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게 후순위로 밀린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 칩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는 걸로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삼성 5나노 칩은 전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 두 개밖에 생산할 수가 없어서 삼성전자 쪽을 놓고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
그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죠. 추가 매출이. 긍정적인 거죠, 사실. 이거 외에 또 한 가지 나온 게, 이거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AI 메모리 반도체가 개발됐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 기사 읽어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전공은 사실 제가 컴퓨터거든요.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세부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잘 하지는 못했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중앙 처리 장치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연산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데이터를 가져오고 혹은 내보내고 이런 작동하면서 시간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맞물려서 그냥 데이터 저장 장치 안에서 그냥 CPU가 같이 작동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 이게 세계 최초로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2배인가 빨라지게 만든다고, 연산 처리 능력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이것도 역시 기술력이, 이 칩을 쓰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삼성전자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추세적으로 한번 튀었고 다시 한번 재차 튀었거든요. 빠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쭉 튀었는데, 이 튀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방향성을 어떻게 타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두 개를 보고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날아갈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자 여기 EPS 퍼 보면 추정퍼니까 향후의 이 추세를, 그러니까 2021년도 퍼를 예측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6배 정도인데, 저런 긍정적인 이슈, 새로운 시그널의 이슈가 나오면 투자 시장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작동시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곤두박질 칠 가능성은 낮고, 이게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면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는 얘가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 이건데, 이거 이제 자주 보여드렸죠. 캔들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나머지 것들은 주요 미국의 뭐 TSMC, 마이크론, 그 다음에 AMD, 엔비디아 그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거든요. 특히 엔비디아는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고동색이 있습니다. 이 고동색이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다른 쪽하고 다르게 여기 보시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머리를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만 여기서부터 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기었었거든요. 반도체 시장 자체로 놓고 보면 올해도 괜찮을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돼 있으니까 이 이탈이 삼성전자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변동성일 거고 추세적으로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보면 이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재차 급등했죠. 애플차 나오면서. 근데 애플 깨졌어요. 애플이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가서도 야, 나 자동차 만들고 애플이라고 찍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완성차 회사가 자기 회사를 만들고 애플이라고 자동차 차 이름을 찍겠습니까? 약간 얄밉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모는 그 조련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가진 것처럼 애플이 그 완성차 업체를 뭘로 보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래서 얘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얘도 보면 퍼 배수가 추정 퍼를 놓고 보면 12배 정도밖에 안 돼서 퍼 배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방향성이 애매하죠. 나중에 만약에 시장에서 박스권에 갇힌 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어제 뉴스 보도 나온 거 보면 현대차가 포스코 그룹하고 수소 관련된 협약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됐죠. 그래서 1500대를 수소차로 공급한다고. 스위스든가요? 거기에 3대인가 수소 트럭인가를 보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수소차는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포스코 입장에서 철강을 생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부수 수소를 가지고 연료로 쓰고 그냥 자동차를 운영하면 되니까 연료비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포스코에서만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협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 회사들은 결과적으로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것들을 거래해서 자기네가 막 매집해주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규모들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수적으로 이런 그 수소가 생산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걸 연료로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포스코로만 끝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는 자기 자체의 그 탄소, 그러니까 화석연료 관련된 자동차 생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전기차도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소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현대차를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폐배수가 상대적으로 추정 폐배수를 놓고 보면 지금은 높지만 향후에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패턴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LG화학입니다. 이제 LG화학은 추정표가 30배가 넘어요. 지금 폐배수는 89배가 넘고, 그리고 최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정을 받았잖아요. SK이노베이션에서 잘못했다 해서 미국에서 이제 수익금지를 시켰는데 10년간, 물론 뭐 현재 계약 관계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지만 LG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과연 얘가 지금까지 전기차 관련된 뉴스보들이 쫙 끌려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알파로 뭔가 시장에 나오는 이슈가 추가적인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CATL인가요? 하여튼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것들이 치열하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LG화학이 세긴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세긴 하지만 중국도 그렇고 센 곳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서로 그 수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도되는 플러스 알파가 있나? 라고 하는 부분. 혹은 그거 이외에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단단한 전고체 배터리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LG화학이 높은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현대차나 삼성전자보다는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풍력 선두주자 이 CSU 있는데 얘는 중소형주 40배, 추정퍼가 40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예측대로 뭔가 EPS가 나오면 그게 40배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높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무상증자하는 이날 그 대규모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확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요새 패턴을 보면,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여기 보면 기관이 대규모로 물량을 털어버렸습니다. 15만, 여기 30만 주 털었죠. 여기 15만 주 털고 11만 주 털었어요. 외국인은 그냥 큰 패턴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대규모로 털어제끼고 있죠. 이거 투자자 동향은, 매도 동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얘가 이걸 뚫고 올라가기가 녹록치 않을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지지선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잘 봐야 됩니다. 다른 쪽 뭐 LG나 현대차 이런 것들은 특별한 게 없고, 삼성전자의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약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막 대규모로 매도들을 막 때려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기 보시면 300만 주하고 200만 주를 연이 이틀 샀잖아요, 외국인이. 근데 그렇게 대규모로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떨었었는데, 계속 떨기만 했었는데 약간 방향성이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급이 한쪽으로 계속 기관도 많이 털고 있고 외국인도 많이 털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터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 보도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수급 동향을 잘 지켜보면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타진한, 삼성전자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식 투자에 지금 순환매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고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의 주식들이 상단에서 막히고, 혹은 추가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미진한 상황에서 끝날 수도 있다. 혹은 최악의 경우에는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팔고 다른 쪽으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택 관련된 주식 중에서 날아가던 주식들은 걔가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 또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던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잘 검토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극히 일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랑 CS윈드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가 포트폴리오를 나누는데 그 두 개는 플러스 알파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아무리 머리로 쥐어짜도 LG하고 CS윈드나 이런 쪽은 안 나온, 풍력 쪽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사고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어제 댓글에 저 때문에 인버스를 사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버스를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그리고 이미 인버스를 전체를 매도해서 윗방향으로 본다고 얘기한 게 언젠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정보나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에요.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말 그대로 참고사항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게 맞는 거다, 나 이거 믿고 투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의 100% 의사이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주식은 괜찮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학습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댓글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본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지, 이거 투자하세요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모든 투자는 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